뿅.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카인의 후에 요거를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마름이었던 도섭 영감이 공산 치하에서 이제 토지 개혁을 하니까 이제 앞장서서 그 훈이네 송독비, 훈이 할아버지 송독비를 자기가 부시는 거, 그렇죠? 그 송독비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뽀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윗글의 도서 영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박훈에 대한 변함없는 의리를 지킨다. 아니죠. 바뀌었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박훈네를 박대하는 입체적 인물이다. 2번으로 가야 됩니다. 자, 평면적 인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어요? 성격이 안 변해. 입체적 인물은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는 게 입체적 인물이었다. 반동인물은 뭐였죠? 주인공에 반하는 인물. 전형적 인물은 이제 사전전자를 쓴다고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착한 사람은 착하고 나쁜 사람은 나쁘고 그런 일련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게 전형적 인물이고, 개성적 인물은 어떤 개별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전 소설이 이제 전형적 인물이고요, 개성적 인물은 현대 소설 인물 이렇게 보통은 나눕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는 이렇게 구분을 한다. 자, 문제 2번. 보기에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 바르게 짝진 것은 서술자는 작품 밖에 서술한다. 요건 그냥 우리 그냥 인칭만 잡아볼게요. 3인칭이죠. 서술자는 작품 속 주인공과 일치한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고, 서술자는 인물과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다. 요게 조금 애매해요. 이때 상세하게 서술하는 게 심리까지도 보여주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죠.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는 인물과 사건에 대해 객관적 거리를 유지한다.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있었던 이 작품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서술자는 작품 밖에 서술합니다. 그래서 A씨가 되겠다. 너 이거 할래? A씨. 그 A씨는 아니죠? 네. 3번. 도섭 영감이 박훈네 송독비를 부수고 악담을 퍼붓는 이유. 간단하게 할게. 생존. 네, 살아남으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도서 영감은 마름이었어요. 그렇죠? 소장농들 관리하는 마름이었습니다. 마름이면 거의 지주랑 지주처럼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 토지개혁 하면서 지주 땅을 뺏어서 농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자기 땅도 빼앗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선빵 치는 겁니다. 선빵 쳐서 나는 지주가 싫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자, 차범석의 불모지. 불모지라는 뜻은요, 불 아니 불자 모 풀모자야. 그래서 풀이 없는 땅, 풀 없는 땅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오종이 소양강 처녀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수필이에요. 수필. 얘는 수필이다. 자, 수필을 어떻게 읽으라고 했었더라? 신변잡기 요거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나 모르겠네. 자, 신변잡기라는 말 뜻을 알면 이 수필의 특성이 다 잡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잡스러운 일을 기록했다. 자, 그래서 신변잡기, 이게 진짜 신변잡기 뜻이거든? 요거를 또 풀이하면 자기 일이니까 고백적. 수필의 특성입니다. 주변의 일이니까 소재 제한이 없습니다. 잡스럽다, 비전문적, 누구나 다 쓸 수가 있고요. 일을 기록했다, 사실적. 그리고 기록이니까 당연히 회상적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학생이야.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교재에 실려 있다, 교훈적. 그리고 소설에서 빼먹을 수 없는 성격, 경험적. 요런 성격, 수필의 소설이 아니죠. 수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고백적, 소재 제한이 없고, 비전문적, 사실적, 회상적, 교훈적, 경험적, 수필의 당연한 특징. 자, 문제 먼저 볼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 가에 대한 설명, 나에서 그녀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의식,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이건 소설이 아니구나. 희곡이네, 희곡. 희곡의 3요소는 대사, 지문, 그리고 해설. 이게 희곡의 3요소가 되겠죠? 예. 희곡 구성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희곡 구성 단계 발단, 그다음 뭐지? 전개,
절정 이렇게 되죠. 절정, 그다음에 결말, 하강이라는 말 쓰지 결말이 아니라 하강, 대단원 이렇게 가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삼각형처럼 산 모양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 단계를 잡은 이유는 소설은 뭐 여러분들 뭐 이제 뭐 긴 소설도 있고 짧은 소설도 있지만 희곡 같은 연극 같은 경우는 보통 2시간 안에 끝내야 돼. 그치? 안 그러면 또 화장실도 갔다 가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 2시간 분량에 맞게 하다 보니까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요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시나리오 영화도 마찬가지죠. 보통 요렇게 하죠. 예. 자, 그리고 항상 현재형 문학입니다. 현재형 문학이고, 그 다음에 서술자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건은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만 전달된다. 알겠지? 예. 현수 왜 안 적어? 움직여! 이 졸고 있구만! 움직여! 현수야, 움직여! 군대 가고 싶어서 군복 바지 입고 온 거야? 예. 그렇게 부채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갈 거야. 그지? 예. 자, 보자. 불모지. 최노인. 사실이야, 빌어먹을 거. 좌우의 높은 집들을 쏘아보면 무슨 집들이 저 따위가 있어. 게다가 저것들 등살에 우린 1년 12달 햇볕 구경이라곤 못하게 되었지. 당신도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 집이 어디 이랬어. 자, 최노인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 말을 통해서,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주변에 고층 건물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마 햇빛이 안 드는가 봐.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난 거야. 경운 웃으며, 아버지도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가는 시대인데요. 최노인, 변하는 것도 좋고 둔갑하는 것도 상관지 않지만 글쎄 염치들이 있어야지. 염치가 왜요? 객가놈들이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온 장안 사람들에게 내놓으라는 듯이 저 따위로 층층이 쌓아 올릴 줄만 알고 이웃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모르니 말이다. 이렇게 햇볕이 안 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지, 그치? 근데 여기 보니까 틀린 말이 있다. 내놓으라 이렇게 쓰면 안 돼. 내로라로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내노라는 뭐 부잣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라 아니야, 로라야, 로라. 물론 발음은 내노라가 되지만 여기 좀 오타가 있어요. 피해라뇨. 최노인 화단 쪽을 가리키며 저기 심어놓은 화초며 고추모가 도무지 자라지 않는단 말이야. 아까도 들여다보니까 고추모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 멋없는 것이, 자, 저 멋없는 것이 뭡니까? 위에서 찾아보면 집들, 고층 빌딩들이 되겠죠? 예, 높은 집들. 저 멋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막아서 햇볕을 가렸으니 어디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이러다가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거다. 이게 불모지죠? 예. 말세야 말세. 이때 경제인도 아들이에요. 제복을 차려입고 책을 들고 나와서 신을 씻다가 아버지 얘기를 듣고는 깔깔대고 웃는다. 자, 그러면 우리는 최노인의 성격을 좀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노인은 어떻다?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또 전통적인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반면에 이 아들들 경운과 경제는 어때? 그런 아버지를 보고 웃는단 말이에요, 그치? 예, 그래서 얘네들은 근대적 인물, 시대 변화에 따라가는 인물, 이렇게 또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제재 분석 볼까요?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그쵸? 방금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급격한 도시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세대와 적응이라는 시도를 보이지만 결국 실패하는 신세대의 모습을 형상한 희곡이다. 예, 우리가 예상했던 게 맞네요.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과 그다음 시대 변화에 따라가려고 하는 인물들. 주제,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겪는 가족의 해체와 가치관의 변화. 자, 그러면 문제 2번 있었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옛날의 집과는 달리 현재 최노인의 집은 햇볕 구경이 어려지게 된 상황. 맞고, 두 번째, 경운이 세상이 변해가는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 극복의 의지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현실 극복? 왜?
자, 3번 화초와 고추모가 잘 자라지 않게 된 것은 좌우로 늘어선 집들이 햇볕을 가렸기 때문에 맞고, 최노인이 높은 집들을 쏘아보는 행동에서 높은 집에 대한 부정적 태도 맞고, 최노인이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 말한 것은 생명력을 상실한 현대사 현실 맞죠? 아닌 거는 2번. 갑자기 뜬금없이 현실극복 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다. 질문. 괜찮아요? 예. 종민아 더워?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운 거지? 예. 자, 이번에는 오정희의 소양강 처녀 수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필이 여러분들 무형식의 글이거든. 무형식의 글. 무형식의 글이라는 것은 형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치 이거 보면 꼭 소설 같아. 예. 정보가 없으면 이거 소설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 후 나는 글쓴이가 되겠지? 글쓴이 수필이니까. 그 후 나는 두어 해 이 고장을 떠나 있었고 돌아와서도 이사를 하는 등 생활의 변화를 겪으며 오래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과일을 살 때나 구성진 유행가 가락을 들을 때며 문득 그녀 생각이 떠올라 궁금해지기도 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은 지난 여름이었다. 바나나와 참외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던 그녀가 나를 먼저 알아보고는 반색을 하며 다짜고짜 큼직한 바나나를 벗겨 내밀었다. 제이야, 바나나 영어로 뭐라 그래? 바나나죠? 예. 바나나는 바나나. 옛날엔 바나나 되게 비쌌어. 나 어렸을 때 바나나 하나에 막 3,000원, 4,000원 했어요. 하나에. 지금 돈 3,000원, 4,000원 지금 돈 개념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오락실 가서 오락 한 판 하는데 50원. 요즘은 얼마냐? 500원인가? 그러면 옛날에 3,000원이면 3만원. 3만원 돈 되겠다. 그러니까 바나나 하나에 3만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바나나 먹으면 다음날 학교 가서 자랑한다? 나 어제 바나나 먹었다! 이렇게 자랑했어요, 진짜로. 예, 그 부의 상징이었어, 바나나는. 그리고 누가 바나나 주잖아? 바로 안 먹어. 손에 들고 되게 자랑해. 나 바나나 있다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뭐 바나나 뭐 그냥 예, 잘 안 먹지? 집에서 막 썩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지금. 바나나가 몸에 좋다고 해요. 특히 이제 중년 이상 이게 이제 칼륨이 있고 해서 뭐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이렇게 제거해 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잘 안 먹어. 그래서 썩어 나갑니다. 예. 혹시 우석이네 집에도 바나나 썩어 나가니? 그래? 식탁이나 이런 데는 까맣게 변하고 있죠, 그지? 예. 이게 진짜 고급 과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자, 새까맣게 기미낀 얼굴은 훨씬 늙었지만 한바구스는 여전하고 배둘은 전대는 관록 있게 떼저러 반들거렸다. 자, 전대가 뭐냐면 여러분들 시장 가면은 시장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앞에다가 이렇게 허리띠처럼 매는 주머니 있죠? 돈 주머니. 그걸 전대라고 합니다. 그 사이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고, 위에 두 아이들은 착실히 제 밥벌이를 하니 한시름 덜었다고 돼. 이야, 이거 과외 장사해가지고 두 아이 다 키우고 아파트도 장만하고, 예, 대단하다. 이젠 가게라도 얻어 편히 앉아 장사라고들 하지만 이 나이에도 들어앉지 못하고 헐헐 떠돌고만 싶으니 무슨 병인가? 무당기인가 몰라. 보통 이런 거 있죠? 들어앉지 못하고 헐헐 떠나고 싶은 병을 보통 이제 옛날에 역마살이라고 그랬어요. 역마살. 살이 왜 같은 무당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살이 꼈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치? 역마는요 여러분들 마패 보여주면 말 비롯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마는 한 장소에 있지 않고 계속 지역을 옮겨 다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장소에 있지 않고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습성이 있는 사람을 역마살이 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들 있죠. 이게 성향이야. 그러니까 한 장소에 있지 못하는 성향. 그래서 막 밖에 나가고 막 활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집안에 짱 박혀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그지? 종민이 어느 쪽이냐? 밖에서 활동하는 게 좋아? 집에 짱 박히는 게 좋아? 활동하는 거, 그쵸? 예, 그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활동하는 거 맞는, 적성에 맞는 또 직업을 찾으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한 장소에 앉아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리어카에다가 과일들 담아서 팔고 있습니다. 바람이 들어 땅에 발붙이지 못하는 나를 새끼 보듬고 세상 보듬고 살라고 애아버지가 먼저 간 모양이에요. 자, 이런 게 다 정보죠? 아하, 아빠가 남편이 일찍 죽었구나. 하도 고생스럽고 막막해서 강물이라도 풍덩 뛰어들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세월을 어찌 살았을까? 그래도 세상살이가 내 선생이라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편히 살았으면 이런 요지경 속 같은 세상을 어떻게 알았겠어?
아줌마는 소설 짓는 사람이라던데 내 살아온 얘기를 한번 써보시오. 책으로 엮으면 10권도 넘을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제재 분석. 남편과 사별하고 4명의 자식을 키우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 수필. 주제, 어려운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여인의 태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문제 1번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가는 인물의 대화와 질문을 통해 사건증. 그렇죠. 희곡이니까. 가는 무대 위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작품. 희곡이니까. 나는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의 소설. 수필이니까. 나보다는 가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두드러진다. 그렇죠. 이게 희곡의 어떤 그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무대 상황이 한계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100명인 사람들 올라간다. 힘들어요. 예. 가와 나는 글쓴이 성찰이나 깨달음을 직접 소설의 양식이다. 가는 아니죠. 가는 희곡입니다. 성찰이나 깨달음을 서술하는 것은 보통 수필인데 가는 수필이 아니다. 자, 문제 2번 아까 했고, 자, 3번 보기를 고려할 때 나에서 그녀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뭐냐. 자, 나에서 나는 시장통에서 생선가게 주인과 흥정하다가 우러대는 한 여인을 만난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이제 막 남편을 잃고 막막함과 서러움에 울었던 것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그녀는 과일 장소를 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힘든 세상을 살았던 것이다. 그럼 주제는 뭡니까? 힘든 세상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거를 이 여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존버. 존에 견디는 거야. 그치? 힘들어도 버티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해 뜰 날이 온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죽고 싶을 때가 있나? 우서가? 아직은 없어? 있었어? 없었어? 딱히 없어요? 이제 오게 될 겁니다. 예. 특히 이제 군대 가서. 아니 근데 모르겠다. 요즘은 또 안 때리니까 잘 안 때리니까.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도 죽고 싶다. 공부에 너무 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학 가면 와 정신을 놀다가 이제 군대 가면 죽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근데 버티면 됩니다. 존에 버티면 언젠가 제대하고 있어. 종민아 빨리 군대 가고 싶지? 아니야? 현수는? 근데 왜 군복 바지 입고 있어? 그 디지털 군복이네. 군복 바지 입고 있네. 자, 다음 내용 볼까요? 흥부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흥부전. 흥부전 모르는 사람. 간첩도 알아? 간첩도. 그치? 예, 북한 사람도 알아요. 흥부전. 예. 자, 윗글의 내용. 기억에 나타난 놀부의 의도. 자, 포인트 문제. 그 다음에 A에서 2중 보기의 밑줄침.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 편집자적 논평이 뭐냐면요. 이야기 흐름을 끊고 서술자가 개입해서 상황에 대한 평을 내립니다. 이게 편집자적 논평이야. 왜 편집자란 말을 쓰느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거 편집하면 어때요? 그 흐름을 끊지, 필름을 자르지, 그리고 이어 붙이죠. 그래서 편집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논할 때는 둘 다 얘기를 해야 돼.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이 두 개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 내신에서 요 부분 나오면 이건 시험 100%입니다. 예. 소설에서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은 100%.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담긴 흥부의 생각 역시 포인트가 되겠죠. 보자, 흥부전. 흥부는 그렇지 아니하여 충우인자. 충성. 후 두텁다. 인 어질다. 자애롭다. 이렇게 사자성어 또는 한자 나오면은 여러분들 어휘 좀 공부를 좀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이거 해놔야 돼. 충우인자, 충직, 순박, 후덕하고 인자, 후덕. 아까 후는 두텁다는 얘기죠? 덕은 덕. 덕이 두텁다. 이런 얘기야. 한 마음으로 그 형의 행사를 탄식하고
형의 행사를 탄식해. 아 우리 형 저러면 안 되는데. 때로 간직하고자 하는 간한 이 간이 뭐냐면 간언이에요. 간언. 직은 직언. 직접 말한다. 간언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윗사람한테 좀 충고와 지적하는 걸 간언이라고 그래. 예. 그 형의 행사를 탄식하고 때로 간직하고자 하나 말하여야 쓸데없는 거로. 그쵸? 뭐 놀부가 말을 안 듣잖아. 함구무언하고 함구함 구 입을 다물었다. 무언 말이 없다. 입을 다물고 말이 없고 주면 먹고 시키는 일이나 공손히 하되 무거한 놀부놈이 이제 무거한 이게 아마 이게 한자가 없는데 무거하다라고 하면은 예의가 없다. 뭐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의미예요. 무고한 놀부놈의 일부의 개회함이 없으니 개회 일부 조금이라도 개 고친다. 회는 이 돌이켜보다는 뜻이야. 돌이켜보다 그러니까 돌이켜보고 고치는 것이 없으니 어찌하니 통분하라. 바로 요 부분이 서술자 개입 뭐라고 줄여서 서계 논평 편집자장 논평 이 부분입니다. 무고한 놀부놈의 일부의 개회함이 없으니 어찌하니 통분하냐. 소설자가 직접 놀부의 어떤 그 성격에 대해서 평을 하고 있다. 놀부의 악한 마음. 자, 직접 제시죠. 인물 성격 직접 제시. 놀부의 악한 마음. 부모에 물려준 재산. 많은 전재환 남전북다. 전재 돈 재산. 돈과 재산. 남전 남쪽의 밭. 북답 남쪽의 논. 북답 북쪽의 밭. 남전북답. 노비는 그 노비도 재산이야. 조선시대까지는 노비 재산이었어요. 그죠? 사고 파는 거 얘네들. 노비 문서가 있죠. 우마 말과 소 혼자 다 차지하고 아우 흥부를 구박하되 흥부의 어진 마음 조금도 다름이 없더라. 제인의 형제가 어떻게 되니? 여동생 2명 있어? 제이 잘해줘 여동생들한테? 아니면 때려? 때린 적 있다 없다? 없어? 뭐 착하네. 종민이는? 형한테 맞은 적 있다 없다? 많아? 나쁜 형이 놀부다 놀부. 그치? 현수는? 너 혼자냐? 그래서 네가 성격이 안 좋은 거야. 독자들은 성격이 안 좋아. 내가 독자거든. 혼자 큰 애들이 성격이 안 좋아요. 진짜로. 예. 우석이는? 형 있어? 형한테 맞은 적 있어? 예. 많이 때렸어? 많이는 아니에요. 가끔? 왜 맞았냐? 몰라. 이유 없이 맞았어? 이 나쁜 형이네. 이유 없이 맞아. 종민이도 이유 없이 맞았냐? 나쁜 형이네. 왜 때려? 그죠? 예. 아니면 이유가 있었을까? 네? 형의 지갑을 건드렸다거나 형이 쓰는 물건을 만졌다거나 잘 생각해봐. 그 반대입니다. 아, 그 반대야? 형이 네 물건 써? 못된 형이네. 형이 몇 살이야? 한 25. 25? 지금도 때려? 아니 전 군대 갔는데. 지금 군대 갔어? 군대 가서 맞았겠다. 근데 군대 좀 늦게 갔네? 25이면? 알겠습니다. 예. 원래 군대 갔다 오면은 사람 돼요. 니들도 사람 되는 거야. 군대 가서.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때 놀부는 세간 살림살이, 전답, 논과 밭 다 차지하고 저 혼자 호의호식하며 호의호식 좋은 옷과 좋은 음식 먹으며 제 부모 제사를 지내도 재물은 아니장만하고 재물은 뭐예요? 제사 지낼 때 그 물건들 있지? 그리고 음식들 재물은 아니장만하고 대전으로 놓고 지내는데 대전은 뭐냐면 대신 돈으로 놓고 지내는데 편값이면 편값이라 이되니? 편은 아마 그 절편 그 떡 같은 거야. 근데 그걸 떡값을 올려놓는 거야. 아예 돈을 접시에다 올려놔. 과실값이면 과실값이라 제각기 기록하여 벌려놓고 제사를 철상 후에 하는 말. 상을 치우는 걸 철상이라고 그래. 철상 후에 하는 말이 이번 제사에도 아니쓰노라 할 것만 황촉합 오프는 황촉합 오프는 지직무처일세. 지직무처 없다. 이거를 돈을 걷어들일 때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겁나 구두쇠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올려놨어. 어차피 돈은 뭐 안 쓴 거니까 다시 걷어들이잖아. 그죠? 예. 혹시 집에서 차례 제사 지내는 사람 없니? 요즘 다 안 하는구나.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하는 천하의 몹쓸 놈이. 자, 이런 게 다 직접 제시입니다. 성격 직접 제시해주고 있어요. 천하의 몹쓸 놈이 하루는 생각하니 흥분의 가족을 내쫓으면 양식도 많이 얻고 용초도 덜한지라 사용하는 것도 덜한지라 저의 부부 의논하고 흥부를 불러 이르는 말이 형제라 하는 것은 어려서는 같이 살되 실가를 갖춘 후는 실가를 갖추다. 이게 결혼한 겁니다. 실가를 갖춘 후는 각기 생활하는 것이 떳떳한 법이니 너는 처자를 데리고 나가 살아라. 자, 기억에 나타난 놀부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거 사실을 근거로 아니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한다. 그치? 그럴듯한 명분. 야, 원래 결혼하면은 따로따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목적한 바는 뭡니까? 흥부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가지고. 3.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 아니죠. 4. 옛 고사를 근거로 아니고요. 앞으로 벌어질 문제점 제시 아니죠. 2번밖에 없네. 다시 지문입니다. 흥부는 깜짝 놀라 울며 가로되 형제는 수족 같으니 손과 발 같으니 우리 단 두 형제 각산하여 살며 각산 각각 산 흩어지다 이런 얘기지. 여러분들 산문문학 할 때 산자가 이 산자거든. 줄글 그러니까 펼쳐 쓰는 겁니다. 펼치는 글 이게 산문문학이야. 각산 각각 흩어져 살면 돈묵지의 없으리니 돈묵지의 형제간에 돈독한 정이 없으리니 형님은 다시 생각하옵소서. 자, 니은이 담긴 흥부의 생각에 무엇인지 한 문장 서술하시오. 나가기 싫어요. 이게 뭐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쓸게. 네, 나가기 싫어요. 같이 살아요. 놀고는 본데 집안 칸 변통하여 주고 나가란 것이 아니라 건으로 배송하려 하다가 건 이게 원래 말일 건자 또는 하늘 건자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배송 내보내려고 하다가 흥부의 착한 말을 들으니 불량한 심사 불일 듯 하는지라. 눈을 부릅뜨고 팔뚝을 뽐내 가로되 이놈 흥부야 잘 살아도 내 팔자에 못 살아도 내 팔자니 형을 어찌 길게 뜯어먹고 매양 살려 하느냐. 잔말 말고 어서 나가거라. 흥부의 어진 마음 생각하니. 자, 이런 거 다 직접 제시가 되는 거죠. 그치? 자, 여러분들 잠깐 얘기하면 이 성격이나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제시하는 방식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간접은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거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직접은 이렇게 직접 말하는 겁니다. 어진 마음 이런 것들이 성격에 직접 제시가 되겠습니다. 흥부의 어진 마음 생각하니 형의 신법 마음이 벌써 이러하니 요란히 굴어 남이 알진데 형의 흉이 더 드러날지라. 잠자코 저의 방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잠자코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내가 괜히 여기서 뻗대다가는 또 형이 또 승질내고 우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형한테도 욕할 거야. 내가 참자 이겁니다. 잠자코 저의 방으로 돌아와 아내와 나갈 일을 의논하니 흥부 아내 또한 현숙한 부인이라. 또 이것도 직접 제시네요. 현숙한 부인 직접 제시. 장부의 뜻을 받아 한마디 원망이 없이 낙루 눈물을 떨어뜨리며 하는 말이 시아주버님께서 절하니 아니 나갈 길 전혀 없고 나가자니 방 한 구석이 없으니 어린 자식들과 어디로 가서 의지하리까. 이럭저럭 밤을 새우고 동방에 박는지라. 놀부놈이 방 앞에 이르러 호통하네. 이놈 흥부야 내 어제 일렀거늘 어쩌자고 아니 나가느냐. 내 이제도 아니 나가면 난장 박살하여 내어 쫓으리라. 이렇듯 구박하니 일시를 어찌 견디리요. 자, 요 부분도 일시를 어찌 견디리요. 요 부분도 서술자 개입 편집자장 논평 부분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내신 시험 볼 때 내신 교과 정리할 때 서술자 개입 편집자장 논평은 100% 나오는 부분입니다. 100%야 100%. 질문 괜찮니? 자, 문제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흥부는 인자한 성격으로 놀부가 시킨 일 다 하고요.
놀부는 부모 재산을 거의 다 차지하고 호의호식하고요. 놀부는 부모 제사를 지내는데 실제 음식은 마련하지 않았고, 흥부는 형의 흉이 더 날까봐 조용히 아내와 집 나갈 일을 의논했고, 흥부의 아내는 놀부 행동에 실망하며 놀부가 분노 표출 없습니다. 3번 1번이죠? 아까 편지에는 논평 1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 됐네. 예. 질문하세요. 없니? 자, 다음 이강백 파스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내신 100%. 자, 제자부사 먼저 볼까 얘는. 이리떼가 있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 마을을 통치하는 촌장을 통해 1970년대 80년대 정치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희곡이다. 진짜 그랬어. 8, 90년대에 선거철 오면은 소위 이제 보수라는 그 쪽에서 북한에 돈 줬어요. 야, 우리 포 한 번 사줘. 돈 주면 북한에 포 쏴줍니다. 진짜로. 그러면 이제 안보가 불안하다 뭐다 해가지고 또 표를 그러니까 모으는 거야. 요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리떼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려다가 좌절된 파수꾼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일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진실이 왜곡된 사회 비극. 요즘도 많죠. 똑같은 사실 갖다가 그치? 뭐 반대편 이렇게 서로 반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그래서 니들이 국어 공부하는 거야. 국어는 정보 영역입니다. 정보를 판단해서 정보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근거를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근거 없이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러면 안 돼. 너 이거 왜 1번 찍었어? 뭐뭐인 것 같아요. 안 돼. 그럼 틀리는 거야. 지문에 어디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거를 반드시 찾는 연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2번은 문맥 파악하고 있고 3번 해설서가 있네요. 4번 A처럼 행동하게 하는 연출가의 의도. 포인트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3번에 해설서 보고 들어가자. 현수야! 정신 차려 현수야. 여기서 굴복하면 안 된다. 이겨내야 돼. 군복바지 입고 있잖아. 그치? 이겨내. 저 3번입니다. 이강백의 초기 작품 3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던 1970년대 정치 상황과 제도적인 권력의 허위를 잘 보여준다. 이 작품은 우화적인 장치를 활용하여 우화. 현수야, 우화가 뭐야? 몰라? 종민아, 우화 뭐니? 몰라요? 우화 돌려 말하기.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화 봤죠? 이솝우화. 이솝우화 내용은 뭐예요? 인간들의 어떤 도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이솝우화입니다. 근데 거기 동물 나오지, 그치? 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설정한 이야기들을 우화라고 해요. 자, 이 작품은 우화적인 장치를 활용하여 마을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가상의 적인 이리떼를 설정해 놓아야만 한다는 촌장을 통해 권력층의 위선을 고발하고 있다. 이게 이제 북한이 잘하는 거지, 그치? 미국이 언젠가는 쳐들어올 거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권력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아울러 진실을 밝히려 하지만 좌절하고 많은 파수꾼을 통해 권력층에 순종하게 되는 민중의 현실을 통렬하게 풍자하고 있다. 예. 자, 보자. 이거 재밌어요, 얘는. 촌장이 나쁜 새끼야.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미리 얘기할게요.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자신의 어떤 권력을 지키고 자기만의 이익, 여기 이제 딸기 따러 가거든. 예, 산딸기 따러 갑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다 속이고 있어요. 얘야, 이리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그쵸? 충직한 파수꾼은 이리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돌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자, 문맥 및 파악하기 2의 1번. 파수꾼을 향해 시선을 이동하거나 몸을 움직여 연기하도록 한다. 그렇죠? 다시 지문입니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내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만약 내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자, 이때 구름은 진실이에요. 진실.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자, 이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위에 있었던 마을의 안전, 마을 사람들 단결, 질서, 그리고 이제 파수꾼들의 고귀한 희생, 이게 되겠죠? 이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늦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지는 않겠지? 문매금이 2의 3, 2의 2 상대방을 설득하는 어조를 활용하여 대사를 전개 맞죠잉?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촌장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촌장의 말하기 방식은 자기 합리화. 이게 되겠죠? 자기 합리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떳떳해. 이리 때가 없다고 구라친 거 떳떳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뭡니까? 질서, 단결, 안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수꾼 다한테는 이렇게 좀 위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야, 네가 이걸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거야? 너 그러고 싶어? 이렇게 말합니다. 현수야! 아니야? 좋은 거 같은데? 자, 중략입니다. 그래서 중략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약속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이리 때가 없고 흰구름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기도 했는데 다 뭘 망설이시죠? 아니야,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온화한 얼굴에서 혀가 낼름 나왔다가 돌아간다. 자, 바로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죠.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A처럼 행동하게 하는 연출가의 의도. 자, 촌장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쵸? 예. 나쁜 새끼거든, 이 촌장은. 사람들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놈이거든. 현실에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 그쵸? 예.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구라치면서 사람들 호도하고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 막눈을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저기 말하는 방식이 뭡니까? 위협하는 거죠, 위협. 그쵸?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자, 디귿 2의 3번 상대방의 말에 매우 놀랍고 당황스러운 표정력이 맞죠? 살인이라고요? 현수야, 너 한 번만 더 졸면 너 일어나.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예, 너는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때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2의 4번 소품으로 도끼를 실제 준비하여 사실적 느껴도 아니죠. 이거는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끼 들고 나 대가리 찍을 거야. 이렇게 파수꾼 다한테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도끼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다시 질문. 그럼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네가 본 그 흰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자, 그래서 지금 파수꾼 다를 흔드는 거죠. 파수꾼 다의 믿음을 흔듦. 아니요.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 이름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하는 거지. 아하, 넌 내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2의 5번 최대한 다정하고 친근한 모습 맞죠? 따라서 2번 아닌 건 4번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구름이라 외칠 테니 꼭 약속하시는 거죠?
물론 약속하리. 정말이죠 정말?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딱 구라지 뭐. 예. 실제로 있었어. 이런 비슷한 일이. 국정원 블랙 요원 중에 옛날에 안기부 국가안전기획부 흑금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흑금성.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코드네임이야. 얘가 했던 일이 뭐냐면 제1교포 사업가로 위장을 해서 북에 들어가서 핵실험하는 거. 어디서 핵실험하는지 이거 장소를 찾는 정보원이었습니다. 스파이지야. 네. 그래서 이제 북에도 왔다 갔다 하고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알아내다가 아까 얘기했던 걸 문서를 발견해요. 북한에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선거철이 되면 북한에다가 돈을 주고 북은 애들은 뭐 총을 쏘아준다거나 뭐 포를 쏜다거나 그 짓거리 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 흑금성 겁나게 고민해요. 이거 뭐지? 야, 이게 말이 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은 이거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이랬니? 당시 정부 여당은 흑금성을 이제 스파이로 몰아붙여가지고 이중 스파이다 몰아붙여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 때인가 그때 풀려났거든. 거의 한 10몇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도 한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영어로 만든 게 공작이라는 영화도 소재가 되죠. 되게 웃기잖아 이게, 그지? 이 파수꾼에 나오는 촌장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8, 90년대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죠. 1번 윗글에 대한 이해 적절하지 않은 것. 마을에서는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다. 맞고. 촌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때가 있다고 믿게 했다. 그렇고. 충직한 파수꾼은 이리때가 없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고. 파수꾼 다는 촌장이 마을 사람들의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다. 아니고. 촌장은 파수꾼 다에게 이리때가 없음을 내일 외치자고 제안한다. 그렇고. 아닌 것은 4번, 2번 했고요. 3번 적절하지 않은 것. 파수꾼이 돌보는 막루나 덫, 양철북은 제도적인 권력을 지키려는 장치. 그렇고. 파수꾼 다가 흰구름이라 외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민중의 행동을 표상. 그렇고. 자, 나타날 표상, 이미지. 표상하다라고 하면은 이미지로 나타내다 이런 뜻이야. 3. 이리때를 통해 불안을 조성해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촌장의 행동은 안보를 앞세워 체제를 유지하는 일과 유사. 그렇고. 촌장이 흰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지고 피가 샘솟듯 흐를 것이라고 한 데서 권력층의 위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 작가 생각. what? 자, 요렇게 말하는 거는 면피죠. 당장에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촌장이 파수꾼 다에게 얘기한 거야. 5. 촌장이 파수꾼 다에게 흰구름이라는 진실을 밝히는 내용을 내일로 미루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회유를 통해 민중을 순종시키는 모습. 그렇죠? 아닌 것은 4번입니다. 쉬는 시간.